오늘은 좀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 때문에 거의 한 주의 시작인 첫날부터 아주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핸들링하는 방법을 보면은 항상 금요일 날 밤이나 토요일 날 시작을 해가지고 주말에 깔끔하게 끝을 냈는데, 이번에 하메네이는 뭐 예상대로 공습 개시 뭐 1분 만에 뭐 거의 뭐 사살했다라는, 이제 폭사시켰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이란이 쉽게 항복할 거라는 그거와는 달리 차기 후보, 차기 지도자를 하메네이 둘째 아들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공습할 때 약 48명의 이란 고위층을 폭사시켰는데, 그 중에 2명을 살려둔 게 하메네이 둘째 아들과 그리고 현재 이란의 대통령입니다. 사실 이거는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고 놔둔 이유가, 일단 협상의 대상자로서 대통령이란 존재가 있어야지 이 국제법상 유효한 조약이 될 수도 있고 협상이 될 수도 있어서 그 이유에서 놔둔 거였고, 이란의 대통령은 사실상 바지사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거의 뭐 직책만 대통령이고, 종교 하메네이 같은 종교 지도자가 사실상 국가를 통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하메네이 둘째 아들 같은 경우도 이 처자식이 하메네이랑 같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는데, 이 경우에도 그를 살려둔 이유가, 이 하메네이 둘째 아들이 그 혁명 수비군 그 지도자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를 컨트롤할 인물이 필요해서 이제 이 사람을 놔두고 그 2명을 살려둔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이란도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제나 그런 선출직 권력이 이제 이란을 통치해서 약간 자유주의가 스며들기를 바랬고,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잠재적인 그런 위협을 제거하기를 바란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뭐 다 뜻대로 되지는 않죠. 끝나봐야 뭐 아는 거고, 아마 트럼프가 이 둘째 아들도 제 생각에는 거의 뭐 하루 이틀 안에 제거를 할 거라고 봅니다. 이미 뭐 솔직히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이유가 벌써 이스라엘의 정보부인 모사드가 이미 이번 공습 한창 몇 년 전에 이미 이란의 거의 모든 CCTV를 해킹해가지고 하메네이의 일거수일투족 실시간 이동 경로를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걸로 볼 때, 이 둘째 아들도 지도자 승락을 한 이상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열심히 숨겠죠. 숨겠지만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뭐 이란이 넓다 한들 뭐 솔직히 미군 같은 경우는 누가 주한미군을 주둔 그 미군을 이기겠냐 하니까, 미군 사령관이 옛날에 한 말 중에 하나가 미국에게 덤비기 전에 신을 이기고 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자신감 있는 군대 아닙니까? 천조국의 군대인데, 그죠? 국방비만 천조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 몇십 조인데, 여기는 국방비만 천조 이상이니까 솔직히 뭐 클래스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지금 사태가 좀 긴박하게 돌아가서, 유가가 거의 하루아침에 90에서 거의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가 배럴당 어저께 봤을 때 90인가 89인가 뭐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니까 거의 100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산책을 나가면서 주유소를 보니까 S오일 기준으로 우리 동네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1863원인가 그랬습니다. 아마 서울은 지금쯤 2000원을 넘었겠죠. 예,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서울에 다녀왔을 때 그때 이미 서울의 강남 쪽에는 1900원대 주유소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2000원이 훨씬 넘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듯 지금 현재 난리인데, 자, 그 증시도 지금 현재 보면은, 코스피는 지금 제가 보니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지수가 움직이질 않고 있는 거 보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현재 호가창이 움직이질 않는 거 보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걸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같은 이런 비산유국, 오일이 없는 나라는 아마 이런 전쟁이 3개월만 가도 꽤 타격이 클 겁니다. 매우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위에서 나서 그때도 국제유가가 뭐 껄떡껄떡했지만, 그 당시는 사실 뭐 러시아도 산유국이긴 하지만 주로 천연가스를 다루는 곳이었고, 뭐 유가도 러시아의 원유는 우리랑은 큰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유의 가격에 그렇게 휘발유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고 산업 전반에 영향도 없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은 카타르의 천연가스가 묶이게 되면 이게 또 골 때리는 게 현재 AI 데이터 센터의 모든 냉각가스와 발전 용량은 거의 천연가스로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천연가스 가격도 올라가고 공급이 딸리기 시작하면은 아마 이 분야에서도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보면은 코스피가 8.11%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은 7.55%, 그리고 나스닥 선물로 볼 때 현재 삭스가 51불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20대 1로 병합을 했기 때문에 20으로 나눠주면 현재 저때 1.7불, 1.8불 하던 게 순식간에 일주일 만에 2.5불이 됐으니까 거의 50%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어마어마한 거죠, 이것도. 자, 현재 지금 보면은 제가 팔고 나면 이런 일이 터집니다. 진짜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은 오히려 양전을 했습니다. 이것도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이 전쟁이 났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 근데 사실 좀 의아한 게 비트코인도 결국 에너지 싸움이지 않습니까? 이게 채굴, 데이터 센터 이런 같은 그런 채굴 센터를 돌려가지고 채굴을 하는 거고, 엄청난 전기와 냉각열을 필요로 합니다. 냉각가스를 필요로 하고, 또 냉각을 할 수 있는 팬, 쿨러, 전기도 엄청나게 많이 요구가 되는데, 그럼 이런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가상화폐의 경우에도 이게 엄청 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우에는 가상화폐는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야, 피르마 체인 혼자 외롭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좀 이럴 때 좀 올라주면 좋을 텐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진, 계속 17.5원에서 18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 전쟁 나고 주말에 그래 됐을 때 진짜 어디까지 떨어질까, 한 13원까지 떨어지려고 하나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걸로 봤을 때 상당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가상화폐 시장은 생각보다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미 과매도 상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고점 1억 6천에서 지금 거의 1억 밑으로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물론 이게 바닥이다 생각하면은 지하실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단기간에 너무 많은 조정을 거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주식도 좀 청소가 되겠죠. 지금 아마 오늘 저렇게 떨어지고 오늘도 아마 10% 이상 떨어지게 되면은 아마 내일 장 시작과 동시에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쏟아질 겁니다. 현재 주식담보대출, 미수 모든 게 거의 다 막혀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풀로 땡긴 개미들은 내일 아마 어거지로 개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토해내는 물량이 상당할 걸로 보입니다. 자, 내일 어떤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 분명 내일은 개차반 날 건데, 자, 아마 5천선 붕괴도 시간 문제인 것 같고, 아마 이래 되면은 다시 4천 초반이나 3천대로 내려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제가 항상 그래 급격한 이 봉오리의 차트를 보면은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99년 닷컴 버블 끝나고 2008년 서브프라임 때 제가 첫 상패를 맞아보면서 그때도 엄청 급격하게 올랐거든요. 뭐 리먼 때. 그럴 때 보면서 순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상패 전에. 야, 이 높은 봉우리가 나중에 히말라야 봉우리처럼 혼자 뿔뚝 솟아있을지 아니면 더 낮은 봉우리가 될지 했는데 한동안 거의 한 7, 8년을 횡보를 했어요. 그때 2008년 터지고 나서. 그러면서 야, 이 봉우리보다 높은 봉우리는 당분간 안 나오겠다 했는데 코로나 터지고 돈 풀고 그러면서 AI 그런 대세론이 나오면서 야, 정말 보도 듣도 못한 엄청난 봉우리가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도 솔직히 보면은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야, 이래 급격히 솟은 봉우리를 나는 본 적이 없다. 야, 여러분 이런 봉우리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봉우리가 더 높이 올라갈지 아니면 이 봉우리도 낮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봉우리가 나올지, 야, 이런 봉우리는 진짜 안 나옵니다. 이거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봉우리거든요. 이게 축소시켜 이게 무슨 암벽 클라이밍도 아니고 이런 90도 경사는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게 나왔다는 게 참 대단하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이걸 중심으로 이 꼭대기를 중심으로 옆에 평야가 펼쳐질지 아니면 울퉁불퉁한 개마고원이 나오다가 다시 더 높은 봉우리가 나올지 그건 이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횡보장이 3년 이상만 지속돼도
웬만한 개미는 주식장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한때 현대제철 14만 원에 샀다가 그게 지금 한때 2만 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요새 얼마인지 지금 관심도 없습니다.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상패는 안 닿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횡보장은 굉장히 외로운 싸움입니다. 자, 여러분들 허리띠 꽉 졸라매고 어금니 꽉 깨물고 멘탈 확실히 부여잡고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은, 생계에 지장이 없으시다는 분들은 이럴 때는 주식 안 봐야 됩니다. 그냥 절대 안 봐야 됩니다. 이거 희망 가지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그냥 이자 묻고 나중에 쌀 때 내 새끼한테 물려준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물려준 날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개월씩 해가지고 총 4개월의 주식 주가를 엑셀에다 기입한 다음 평균을 구하면은 그 가격이 증여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증여를 해 놓으면은 비록 본인은 손해지만 자식들은 나중에 크게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이번 기회에 또 다른 기회라 생각하고 부의 대물림의 기회라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도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니까 특히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배우자에게는 6억까지 증여가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 폭락을 너무 마음만 아파하지 말고 그냥 한번 증여의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어쨌든 자, 과매도 상태, 그리고 전쟁으로 인하면, 전쟁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이 같은 경우 자, 전쟁비를 대기 위해서 지금 안 그래도 미국이 국가 부채가 많고 돈이 쪼달립니다. 지금 또 셧다운 얘기가 나오는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또 미 연방 대법원에서 관세 1,300억 불인가 130조인가 뭐 토해내라 했지 않습니까? 이 또 돈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 돈을 더 찍어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럼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가상화폐 시장이 좀 버티고 있지 않나,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피르마 체인을 포함한 이 가상화폐 시장이 나스닥과 미국 뉴욕 증시와 코스피가 폭락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나름 선방하고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뭘까? 자, 첫 번째는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팔고 나갈 놈은 다 나갔다. 바닥을 다지고 있다. 두 번째는 다 처물려서 이제 팔 사람도 없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이 길어짐에 따라 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연준에서 유동성 확대를 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는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가 굉장히 힘든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모두 멘탈 꽉 붙잡고 잘 버틸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조만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